다음 상황에서 C와 D의 부부 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중거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방금 문제는 매우 간단했다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자, 상황. 미국의 X주에서 혼례를 올리고 그 이후로 5년간 계속 다른 주인 미국의 Y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법률상 부부이고 C는 대한민국 국적, D는 일본 국적인 것은 방금 전 첫 번째 문제와 상당히 유사하죠. 자, 1억 달러 상당의 로또에 당첨되었다. 자, 두 사람은 당첨 금액 중 절반은 미국의 Z주의 부동산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Y주의 한 은행에 예치했다. 자, 그런데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생긴 거예요. 재산의 소유나 관리에 관한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으로 합의를 했는데 날짜를 기입하지 않은 채 서명안을 보관해 두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푸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서면 합의니까 서면에 동그라미 하고, 날짜 기입하지 않았으니까 날짜에다가 X표를 하는 거죠. 자, 이런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C와 D는 갈등을 겪게 되었고 결국 부부간의 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하게 된 경우예요. 이때 어떤 중거법을 적용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상황은 방금 전 조문으로 올라가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에 혼인의 일반적 효력과 부부재산제 이 두 개를 가지고 푸는 그런 문제죠. 중거법이 무슨 말이냐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 중거법, 재판에서 기준으로 삼는 법이다. 그리고 국제사법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또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법률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사건에 적용해야 할 본국법 또는 외국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거소지란 말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주소라는 말을 하고 또 거소라는 말을 하는데, 자, 주소는 우리가 보통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는 그런 나의 법률상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의미로 해서 주소를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나는 부모님과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대학을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왔다 해볼게요. 자, 그런데 내 주소는 여전히 부산에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주로 어디서 삽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근처에서 살죠. 자, 그것을 거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와 거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거소 말고 또 상거소는 뭐냐? 상자 붙었죠? 상시라는 말이에요. 상시 거주하는 장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을 빼면 거소인데 거소는 거주하는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부재산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방금 전에 이 두 번째 문제 상황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자, 서면 합의는 했다, 날짜를 기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조인 부부재산제 읽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는 자, 이 3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 자, 그러나, 다만, 단을 뭐라고 했냐면 단서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도 단서 규정으로 보시면 돼요. 즉 1항이 본문의 역할을 하고 예외적으로 자, 2항의 내용이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자, 1항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다만 어떨 때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하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합의가 일자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 하나여 그 효력이 있다. 네, 와가 있고 또는 있으니까 상당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잘 보시면 일자와니까 일자 and, 일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자, 여기서 날짜를 기입하지 않은 채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날짜라는 것이 일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자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일자가 없기 때문에 일자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근데 이걸 가끔씩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일자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렇게 읽을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문맥상 잘못 읽은 것이죠. 일자가 있어야 되고 기명날인과 서명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사한 그런 대등한 관계니까 일자 and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자가 없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일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2항이 적용되지가 않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문제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원칙인 첫 번째 문제로 와서 이 부부재산제에 혼인을 한 당사자가 혼인 당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혼인 후에 새로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의 귀속과 관리에 관련된 제도죠. 자, 이것에 관하여 바로 이 세 번째 조, 제3조의 혼인의 일반적 효력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 바로 한 바퀴 크게 돌았지만 결국 이 제3조 가지고 푸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혼인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자, 1호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어때요? 근데 대한민국 국적과 일본 국적이니까 동일한 본국법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제2호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이죠. 자, 요 순위대로 가는데, 자, 다시 보시면 상거소라는 건 뭐냐?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자, 혼례는 X주에서 올렸지만 미국의 Y주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힌트가 사실상 있었던 것입니다. 단서가 있었죠. 자, 그래서 상거소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이 Y주가 되는구나. 정답이 4번이구나.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이것만으로 풀 수 있었죠. 그 본국법에 의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좀 한 바퀴 헷갈리게 만들었지만, 자, 부부재산제 봤더니 원칙과 예외. 근데 이 예외에 사실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자, 요 원칙으로 가는데, 이것은 준용 규정으로서 자, 제3조의 자, 1, 2, 3호 중에 1호 해당 사항 없고 2호 가지고 푸는 문제구나. 이렇게 풀어서 해결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